안녕하십니까. 최정인 원장입니다. 7장 공사재료입니다. 이 공사재료 부분은 전기 공사 기사 공부하시는 분들만 이거 학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전기 공사 재료는 말 그대로 공사에 필요한 전선이라든지 전선관, 금속관, 몰드, 덕트 이런 것들 뿐만 아니고요. 그다음에 배전반, 분전반, 그다음에 접지 설비, 필요 설비 이런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모두 암기 위주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 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 과목 있죠. 그 과목에서 3장과 굉장히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약간 규칙 위주로 몇 미리 몇 센치 이런 규칙 위주로 문제가 출제되었다면은 여기에 나오는 공사재료는 명칭 혹은 용도 위주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론적으로 크게 어려운 적 없습니다. 약간 혹시 모양이 상기되지 않으시면은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하면서 사진으로 확인하시고요.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은 이 부분도 충분히 할만합니다. 전기 공정 및 공사 재료 마지막 전기 공사 재료 시작하겠습니다. 1번에 전선 재료 및 기계 재료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공사 재료에서 첫 번째로 전선 재료 및 기계 재료인데, 전선 재료는 말 그대로 전선 종류입니다. 전선의 종류, 절연 전선이냐 혹은 케이블이냐, 그 다음에 구리냐 알루미늄이냐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고, 기계 재료란 것은 변압기나 혹은 차단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전선 재료의 구비 조건 봅니다. 어렵지 않아요. 전선 재료는 도전율이 클 것, 전류가 잘 흘러야 되기 때문에 인장 강도가 클 것, 당겨서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요송이 클 것, 잘 구부려져야 된다는 거고요. 내식성, 부식이 잘 되지 않고 비중이 작을 것, 가벼우면 좋습니다. 2번에 가시면 절연물의 최고 허용 온도, 요것도 자주 나오는 겁니다. 절연물을 사용해요.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연물을 사용하는데 종이냐 면사냐 폴리에틸렌이냐 혹은 이런 것들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등급을 나누는 겁니다. 즉 YA-BFHC라고 해서요, Y종은 허용 온도가 90도까지 사용할 수가 있다. 가장 낮은 거요. 그 다음에 A종은 105도까지 사용할 수 있다. E종은 120도, B종은 130도, F는 155도, H는 180도까지, C종은 180도 초과해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H종 몰드 변압기, H종 이런 180도 이런 것들입니다. 요거 앞에서도 나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실기에서도 종종 출제되기 때문에 절연물의 최고 허용 온도 값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계 재료에서 변압기 있죠. 변압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입 변압기요. 유입 변압기에서는 절연유가 들어갑니다. 변압기유, 절연유가 들어가는데, 이 절연유의 구비 조건입니다. 이것도 전기 기기 시간에 모두 언급했던 내용들이에요. 절연 내력이 크고 인하점이 높고 응고점은 낮을 것. 고온에서 화학적으로 안정되고요. 점도가 낮고 끈적임이 덜하고 냉각 효과가 크고, 그 다음에 변압기에 기름도 있지만은 자심, 철심 있죠. 자심 재료예요. 자심 재료. 자심 재료는 변압기 철심이라고 보시는 얘 구리, 전기 재료하고는 틀립니다. 전기 재료하고 틀리고요. 자심 재료예요. 전기 저항률이 높을 거 전기 자체가 잘 통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선과 달라서 전기는 잘 통하지 않아야 된다. 투자율이 크고 보자력이 작을 것. 투자율이 크고 보자력이 작을 것. 이런 용어들은 전기 자기학을 공부하셨다면은 조금 쉽게 다가올 겁니다. 투자율, 자속 발생 능력, 그 다음에 보자력이란 것은 우리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자속, 잔류자기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지금
공부하시면서 다시 자기 학책을 꺼내서 보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재료는 일단 자심 재료는 투자율이 크고 보다르기 작을 것. 히스테르시스는 손실이기 때문에 작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포화 자송 밀도가 높을 것. 포화 자송 밀도가 높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가시면 전선 및 케이블입니다. 전선 및 케이블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전선의 종류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닥이냐 단선, 여러 가닥이냐 연선, 그 다음에 피복이 하나냐 절연전선, 피복이 2개 이상이냐 케이블,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먼저 단선과 연선입니다. 이 구리가 있죠. 구리라고 봤을 때 전선 안에 그 도체가 구리라고 했을 때 일단 단선 한 가닥이냐 혹은 여러 가닥이냐에 따라서 단선과 연선으로 나눠지는데 단선은 솔리드 와이어라고 해서 전선의 단면이 한 개의 도체로 된 전선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연선은 약간 규칙이 있습니다. 연선은요 이렇게 돼요. 우리가 한 가닥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운데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단선인데 이것들을 이렇게 여러 가닥으로 있는데요. 이것이 처음에 단선 한 가닥이죠. 이건 단선입니다. 그런데 연선은 규칙이 7, 19, 31, 19에 19에 37, 37에 61에 91 이렇게 됩니다. 이거 가닥수 외워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되냐. 6씩 더해요. 6의 배수 6이는 6, 6이 12, 6, 3, 18, 6, 4, 24, 6, 5, 30 이렇게 6의 배수를 더해가는 겁니다. 더해가는 거. 그래서 연선에서 우리가 지금 총 소선수 있죠? 총 소선수가 어떻게 되냐? 3n에 n 플러스 1에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총 가닥수가 만약에 1층이라면은 지금 얘가 1층을 얘기해요. 지금 얘가 1층, 2층이 아니고 요거 1층을 얘기합니다. 1층. 1층이라면은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1에 1 플러스 1 플러스 1하니까 3 곱하기 2 6 더하기 1하니까 얼마? 7. 7가닥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2층이에요. 2층. 3 곱하기 2에 2 플러스 1 플러스 1하니까 얼마? 6 곱하기 3 18 더하기 1하니까 얼마? 19가 돼서 19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식으로 외우셔도 되고 혹은 이것 값 알고 계시면은요 공식 외우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연선의 단면적은 이렇게 돼요. 만약에 요거 하나의 면적을 A라고 했을 때, 하나의 면적을 A라고 했을 때, 총 단면적 A는 한 개의 면적 곱하기 전체 가닥수 N이 된다는 겁니다. A는 A 곱하기 N 이렇게 해서 연선의 단면적 이렇게 되고요. 연선의 바깥지름, 예를 들어서 바깥지름. 바깥지름 보세요. 요거 하나의 지름이 한 개의 지름이 D라고 했을 때 1층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D라고 했을 때 1층일 때 하나 둘 셋이니까 1층일 때 3D가 되죠. 2층일 때 몇 D가 돼요? 2층이면 5D가 되죠. 5D.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또 공식으로 얘기하니까 얼마가 되나 보세요. 지금 바깥지름은 대문자 D라고 해요. 대문자 D. D는 1 플러스 2D, END죠. END. END. 이러한 공식이 나오는데 이것도 1층이 3D다, 2층이 5D다 알고 있으면 이 공식도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 나오더라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전력공학에서도 이 공식이 나오는데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닌데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에이 모르겠다. 꼭 좀 숙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을 외우시거나 혹은 이렇게 된 것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가시면
전련전선 및 케이블의 종류입니다. 이것도 뭐냐? 전련전선은 피복이 하나예요. 전련전선은 피복이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은 피복이 2개 이상이에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보세요. 전련전선은 무슨 전선, 무슨 전선, 뭐 이렇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은 무슨 전원, 무슨 시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이런 식으로 표현. 혹은 시스가 아니고 무슨 외장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문제에서 전련전선과 케이블의 명칭을 묻는데 약호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호를 정리해 볼 건데 몇 개만 외워주시면 약호 묻는 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한번 봅니다. 일단 전련전선에서 5개용 비닐 전련전선을 우리가 OW라고 합니다. OW. 그래서 5개용을 우리가 O개용이라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5개용을 OW라고 해요. 그 다음에 5개용 폴리에틸렌 전련전선. 그러니까 5개용의 O가 뭐냐면 아웃 있죠. 아웃의 O예요. O. 그 다음에 폴리에틸렌 E라고 합니다. 폴리에틸렌 E라고 그래요. 그래서 5개용 폴리에틸렌이면 OE가 되는 거. OE. 예. 그 다음에 5개용 가교 폴리에틸렌. 우리가 C. 가교. 우리가 C는 제어용 컨트롤 할 때도 C를 씁니다. 컨트롤 제어용 할 때도 C를 쓰고 가교 폴리에틸 할 때도 C를 씁니다. 가교 폴리에틸 할 때도 C를 쓰고 가교라는 것은 이거는 뭐 구조 자체가 폴리에틸인데 구조 자체가 그 분자 구조 자체 그물망으로 해서 촘촘하고 뭐 경화성이라 그래요. 더 단단한 폴리에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교 폴리에틸은 C예요. 그래서 5개용 가교 폴리에틸렌 전련전선은 OC라 그래요. 5개용 가교 폴리에틸렌 OC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입용 D. 인입용이고 뭐 V는 비닐로 많이 써요. 비닐로. 5개용은 우리가 OW지만 얘만 좀 특별하고요. 인입용 할 때 D, 그 다음 비닐은 V. 비닐용으로 V 이렇게 합니다. 비닐이고요.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거 450, 750 얘는 상전압, 성간전압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루트 450, 상전압 450, 성간전압 750일 때 일반용 단심 비닐 전련전선을 NR이라고 합니다. 얘는 특별히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300에 500 똑같아요. 300, 500 기기 배선용 단심 비닐 전련전선을 NRI 70, 90 얘는 온도를 얘기해요. NRI 70, NRI 90 70도까지 사용한다, 90도까지 사용한다 이런 것들이고 형광방전등, 형광등 많이 나와요. FL. 이거 형광등은 앞에서도 나왔지만은 형광등 전련전선 FL입니다. FL이고 또 많이 나온 거야. 강심 알루미늄 연선 ACSR 강심 알루미늄 연선입니다. ACSR 강심 알루미늄 연선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 아니고 5개용 강심 알루미늄 도체 가교 폴리에틸렌 이거 보세요. 그리고 강심 알루미늄은 얼마? ACSR인데 문제에서 5개용이니까 O가 들어가고요. 가교 폴리에틸렌이니까 이렇게 C가 들어갑니다. 5개용 강심 알루미늄 도체 가교 폴리에틸렌 전련전선 OK 이렇게 돼요. 그 다음 5개용 강심 알루미늄 도체 폴리에틸렌 전련전선 뭐다? ACSR에 뭐 5개용 O 폴리에틸렌이니까 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몇 번 정도만 읽으면서 정리해 주시면은 이 부분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케이블이 있습니다. 우리 케이블은 뭐 일반 케이블이 있고요. 일반 케이블도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용도로서 캡타이어 케이블이 또 있어요. 캡타이어 케이블이 있습니다. 보세요. 일단 케이블에서
동심 중성선 차수형 전력 케이블입니다. 동심 중성선 차수형 전력 케이블인데 이 차수형이라는 것은 방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심 중성선 가운데선을 중성선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가운데선은 중성선으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차수형이라는 것은 방수가 된다 이 말이고요. 그래서 CN10을 많이 써요. 동심 중성선 수밀형이라는 것은 차수형과 수밀형에서는 W가 붙죠. 수밀형이라는 것은 일단 차수형은 그냥 방수만 되고요. 방수만 되고 그 다음에 수밀형이라는 것은 압력 방수입니다. 압력이 있는 곳에서도 방수가 된다. 좀 지금 차수형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밀형은 CN10에 W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가교 폴리에틸렌 뭐라고 해서 가교 폴리에틸렌 V고요. 그 다음 비닐시스 V는 V입니다. 비닐시스. 그 다음에 전압이 0.6에 1, 상전압 0.6, 성간전압 1kV일 때는 CV1을 쓰고요. 그 다음 가교 폴리에틸렌 비닐시스 케이블 똑같이 CV인데 전압이 6kg, 10kg 10배죠? 얼마? 1이 아니고 10을 쓴다는 겁니다. CV1과 CV10은 이거 사용 전압이 틀린 겁니다. 가교 폴리에틸렌 정확하게 하면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닐 절연 비닐시스 제어 케이블, 비닐 절연 비닐시스 제어는 컨트롤이죠. 그래서 CVV가 됩니다. CVV. 폴리에틸렌 절연 폴리에틸렌 시스, 폴리에틸렌 앞으로 해서 E라고 그랬죠. 폴리에틸렌 절연 폴리에틸렌 시스 E이고요. 그 다음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2번.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 이건 저압용으로만 사용되는 거예요. 저압용으로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 MI고요. 그 다음에 비닐 절연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 캡타이어 케이블 우리가 캡타이어에서 CT라고 그래요. CT. VCT. 비닐 절연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이고. 비닐 절연 비닐 시스 해서 요거 말씀드렸지만 절연 전선도 그렇고요. 이거 케이블도 그렇고 명칭 자체를 하나하나 외우기보다는 이거 각각의 단어가 의미하는 거 있죠. 이 알파벳이 의미하는 것들을 위주로 정리해서 이거 전체를 한꺼번에 정리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 많이 사용하죠. 고무 코드는 공식 단면적 0.5에서 5.5제곱밀리미터의 심선의 고무 절연하고요. 고무 코드는 0.5에서 5.5고 비닐 코드는 0.5에서 2입니다. 고무는 5.5까지고요. 비닐은 2까지입니다. 2까지고. 그래서 고무 코드는 종류가 단신 코드, 이경 코드, 대평 코드, 원평 코드, 평형 코드, 방수 코드 이런 종류들이 있고 비닐 코드에서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 방전등, 라디오, 선풍기, 전기 스탠드 이런 곳에 약한 것 있죠. 이런 곳에 비닐 코드를 사용하고 근데 금사 코드 약간 우리가 미용 관련된 거 있죠. 이발기, 면도기, 헤어드라이기 이런 이동용 기구에는 금사 코드 계속 이거 이동하는 거 있죠. 그런데 금사 코드를 더 사용하고 캡타이어 코드는 옥내 교로 300V 이하 소형 기계 기구에 캡타이어 코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캡타이어 케이블인데요. 우리가 이 캡타이어 케이블은 처음에 우리가 광산 이런 곳에서 있죠. 예전에 이 전기가 처음에 서양에서 사용됐는데 그때 광산 등에서 이동용으로 사용하던 그런 것들 위주로 됐기 때문에 이 캡타이어 케이블을 아직까지도 캡타이어 케이블을 하는 겁니다. 일단 캡타이어 케이블은 순고무 30% 이상 함유한 고무 혼합물로 피복하고요. 내수성, 내산성, 내알칼리성, 내유성 등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 및 고무 질에 따라서 1, 2, 3, 4종 여기서 1종이 제일 간단한 거고요. 절연력이나 이런 강도가 제일 약한 것이 1종이고 가장 센 것이 4종입니다. 1, 2, 3, 4종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안에 캡타이어 케이블 이거 안에 케이블 안에 여러 가닥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2심짜리도 있고 5심까지도 있습니다. 2심에서 5심 5가닥 들어간 것도 있어요.
전기적 성질보다 기계적 성질에 중점을 두고 만든 케이블, 예전에 광산 등에서 사용됐다고 했기 때문에 험한 곳에서 뭐 마모가 되기 쉽고 끊어지기 쉽고 이렇기 때문에 기계적 성질이 굉장히 더 중요하고 강조된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용도는 광산, 농사, 공장, 의료, 수중 무대 등에 사용이 됩니다. 요 색깔 중요한데요. 색깔 뭐 단심, 보통 뭐 단심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지만 단심이 있다, 한 심짜리 있다면 흑색입니다. 흑색. 그래서 1, 2, 3, 4, 5가 있죠. 1, 2, 3, 4, 5가 있을 때 흑백적, 흑백정록, 흑백정록, 황까지 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심이라면 흑백정록, 황까지 있고 4심이면 그 황색 빼고요. 그 다음에 30이라면 녹색 빼고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흑백, 정록, 황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닐 캡타이어 케이블도 있는데 고무보다는 비닐이 좀 약하죠. 맞죠? 그래서 이것도 단심, 2심, 3심, 4심, 5심으로 되어 있고요. 전기적 성질은 고무 캡타이어 케이블의 2종에 해당됩니다. 2종 캡타이어, 2종. 우리가 1종, 2종, 3종, 4종까지 있다 그랬죠. 근데 2종, 가장 센 것은 4종, 가장 약한 1종인데 2종 정도에 해당된다. 이것도 내수도, 내산도, 내화칼리서, 내유성이 우수하고요. 용도는 제약 공장이나 뭐 화학 공장 등에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허용 전류입니다. 허용 전류. 현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시험에서도 그렇고, 이 허용 전류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면, 경제적으로 적당한 전선을, 허용 전류를 가진 전선을 사용해야만 우리가 일단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안정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인데, 전선 및 케이블의 허용 전류는 피복 절여물의 종류나 도체, 굵기, 시설 조건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것은 온도가 어느 정도 이상 상승하면 절연체의 절연을 약화시켜 전선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전선이 있는데 전선을 접속을 합니다. 부두기하고 접속을 해야 될 때 이것도 뭐 설비 기준 과목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보세요. 일단 전선 접속할 때 접속점의 전기적 저항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당연하고요. 접속점의 기계적 강도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는다. 즉 약해지긴 약해지되 80%는 유지를 해야 된다.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는다. 그 다음 접속점의 절연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테이프나 와이어 커넥터로 보호한다. 보호한다. 옥내배선 공사에서 전선의 접속은 박스 안에서 합니다. 박스라는 것은 우리가 뭐 정션 박스 있죠. 사각 박스나 팔각 박스 이런 박스 안에서 하고 접속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당겨지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트위스트 접속과 브리타니아 접속이 있는데 트위스트 접속은 말 그대로 꼰다는 거예요. 꼰다는 건데 6제곱밀리미터 이하 가는 전선을 접속하는 방법이고 브리타니아 접속은 이거는 번호고 이거 조인트 선으로 감는 방법입니다. 이 전선을 서로 꼰다는 게 아니고 조인트 선으로 다른 별개의 선으로 감는 거예요. 이건 브리타니아 접속은 이것은 10제곱밀리미터 이상의 굵은 단선에 적합하다. 우리가 그 단선의 공지 단면적 보면 6 다음에 10이에요. 그래서 6 다음에 10이기 때문에 6 이하는 트위스트, 그 다음에 10이죠. 10 이상은 브리타니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선의 병렬 사용입니다. 전선을 부득이하게 병렬로 사용할 때는 일단 동일한 도체, 동일한 굵기, 동일한 길이일 것, 즉 저항값이 같아야 똑같이 분배가 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도체, 동일한 굵기, 동일한 길이, 저항값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항 R은 로 A분의 L이죠. 로가 도체 종류, A가 단면적, L이 길이기 때문에 그것 3요소가 모두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극의 각 전선은 동일한 터미널 러그에 완전히 접속할 것 당연하고요. 전류의 불평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 똑같이 흐르도록 하고 각각에는 전선 각각의 표지를 설치하지 않고요. 표지를 장치할 경우는 공용 표지를 할 것.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각 선이 5가닥 있습니다. 5가닥이 있는데 5가닥마다 퓨즈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5가닥을 합한 하나에서 퓨즈를 설치해서 그 퓨즈에서 5가닥이 나가도록 이렇게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고요. 공용 퓨즈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애자 및 애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사를 하면은 외선 공사도 있고요, 내선 공사도 있는데, 외선 공사, 내선 공사 모두 애자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송배전선로에는 현수애자, 장간애자, 라인포스애자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요. 내선에는 우리가 옥내에는 노부애자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애자 및 애관인데 이것들은 내선이나 외선이나 구분하지 않고 전체 공사 재료이기 때문에 전체 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크게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온 건 아니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1번 애자 아시죠? 대표적인 것이 현수애자인데 애자의 종류에는 현수애자, 장간애자, 필애자, 지지애자, 인류애자, 옥내 배선용 애자가 있습니다. 이때 현수애자는 송배전용 전기 철도형 전선로 및 발변전선 통신선로 인류용으로 사용하며 송배전용 표준용 지름은 250mm와 180mm. 우리가 250mm는 전력선 있죠. 전기를 공급하는 목적의 전력선은 일반적으로 지름 250mm짜리 쓰고 180mm는 우리가 중성선 있죠. 중성선도 애자 설치해서 지지를 합니다. 중성선에는 180mm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장간애자는 명칭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애자를 금속고로 연결하지 않고 한 번에 절연체로 하는 것이며 우리가 현수애자는 애자 하나 연결하는데 이것은 애자 금속고 연결하지 않고 한 번에 절연체로 하는 것이며 모양은 상하 캡이 있고 중간은 자기로 되어 있습니다. 핀애자 모양 자체가 핀이에요. 핀으로 해서 우리가 꼽아서 연결해서 쓰는 겁니다. 또 송배전용, 발변전소용, 전기철도 및 통신용 전선로 애자로 단독 사용하며 특고압, 고압, 저압, 통신용의 애자가 있습니다. 지지애자 발변전소, 개폐선, 배전실 등의 모선 및 일용 도체, 또 달루기, 개폐기, 차단기, 기타 전기기기의 절연 지지에 사용하며 핀형, 원판형, 원통형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자가 여기에는 송배전용에는 현수애자만 사용할 수가 있다. 이게 아니고 이애자도 되고 이애자도 되고 이애자도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많이 지금 송배전용에 핀애자도 되고 지지애자, 장간애자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문제가 나오면 그 포인트 있죠. 요 단어는 이애자, 요 단어는 이애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문제를 정리해서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류애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옥내 배선용 애자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노부애자를 얘기합니다. 노부애자. 아직까지도 우리가 아파트 이런 데는 없지만은 식당 같은 데 가시면은요, 노부애자 많이 사용합니다. 저압 옥내 배선의 노출 공사용 애자에는 저압 옥내 배선입니다. 저압 600V 이하고 옥내 집 안에 사용하는 거예요. 노출용 공사용 애자는 저압 노부애자, 저압 애자 클리트가 있으며 특대 노부, 대노부, 중노부, 소노부, 특소노부, 심공 노소노부의 6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자의 전기적 특성인데 애자가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인 것은 현수애자를 대표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단 보세요. 애자 주위에 아크가 발생할 때 이것을 섬락이라고 합니다. 전력공학에서 나오는 용어들이고요. 이때 전압을 섬락전압이라 하고 건조할 때 건조섬락전압. 우리가 현수애자 건조섬락전압 80kV요. 비가 와서 젖어 있을 때 주수섬락전압 50kV. 번개 등에 의한 충격 시 충격 섬락전압 125kV 이런 것들이에요. 등이 있는데 표에 10호 핀애자와 250mm 현수애자가 있는데요. 여기서 건조 섬락전압 80kV, 주수 섬락전압 50kV, 현수애자에 대한 것들은 좀 암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관이 있어요. 애관은 뭐냐면, 애관은 이렇게 된 거. 우리가 벽에 이렇게 있을 때, 벽을 이렇게 관통하면 벽이 있을 때, 전선 이렇게 오죠. 벽이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 전선 이렇게 벽을 타고 가야 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전선 자체가 전선이 벽 자체에 닿게 되면은 누전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노란색을 우리가 애관이라고 합니다. 애관. 예. 조영제를 관통해서 전선을 이 안에 넣어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애관이라고 해요. 애관. 애관이라고, 애관에서 이 애관은 1.5cm 이상 돌출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짧게 해버리면은 이 전선이 벽에 붙어버리면은 우리가 누전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넉넉하게 1.5cm 정도 이상 돌출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겁니다. 애관을 보면은 건물의 전선 관통 개소, 건물의 전선 관통 개소, 개폐기한 반잠 등의 전선 출입구 절연 또는 전선의 접촉 방지에 사용합니다. 또한 산악의 피라기 등에도 널리 사용되며 고압애관, 저압애관, 저압 테두리 애관, 인입 테두리 애관 등이 있습니다. 자, 사용 배선은 시공에서는 조영제 노브에다 고정하고요. 그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오른쪽 그림이에요. 조영제 노브에자로 고정하고 고정 후 전선을 배선하고 바인드하는 것을 노브에자 시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애자 사용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절연전선, DV 절연전선 제외하고요. 전선이 조영제 관통하는 경우, 요거 관통하는 경우에는 애관, 합성 수지관 등의 양단이 1.5cm 이상 돌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애자 사용이 이게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에서는 이렇게 했죠. 뭐 전선이 그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애자가 사용됐을 때 조영제와 애자와의 거리는 2.5cm, 4.5cm, 애자 사원 간의 거리는 6cm, 애자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이런 거 위주로 했는데요. 지금은 뭐 약간 용어 위주로 이렇게 법규 위주보다 용어 위주로 합니다. 물론 지금 했던 같이 지금 응용이라고 해서 그 법규 부분이 아예 나오지 않고 이건 아닙니다. 간간히 나오긴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거 명칭, 용도 이런 거 위주로 한 거예요. 설비에서 배웠던 내용이 물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와 이 부분 있죠. 함께 두고 함께 공부해 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사제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잘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